이번에는 해치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4-3 콘크리트의 재질, 정확한 치수의 타일 표현하기라고 제목을 정해둔 이유는 해치는 어떤 재료를 표시하기 위한 일종의 주석으로 주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어, 안- 하- 혹은 특정 영역을 채워넣는 색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어, 정확한 치수로 집어 넣을 때도 사용을 해요. 그 예시가 타일로 격자 무늬로 타일을 표시할 때 그럴 때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스트라이프 이 수평선이나 사선들로 채울 때 그 사선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켜서 쓸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일단 예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도면이 있을 텐데 요 위에 벽 안쪽 아래쪽에 있는 벽 안쪽 요 두 부분에 해치로 콘크리트라는 재질을 표시를 해 볼게요. 예시 도면을 열었으면 작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현재 도면층을 바꾸는 거죠. 0번으로 돼 있으니까 딴 걸로 바꿔야 하는데 어,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 147에 해치 전용 도면층 지정하기에 보면 나와 있듯이 해치는 주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치수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껐다 켰다 해서 도면에 보이지 않게 많이 사용들을 하고 하나의 도면층에 많이 몰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용 도면층을 지정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 변수로 치수에서는 여기에 치수 도면층 재지정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도면층으로 치수가 무조건 작성이 되고요. 해치 같은 경우엔 해치 기능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 어떤 도면층으로 작성할 것인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해치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을 하면 현재 도면층이 0번이라 할지라도 해치를 집어 넣었을 때 객체가 요 아래쪽에 지정되어 있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층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어, 하지만 이 기능 자체가 생겨난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서 예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현재 도면층을 먼저 바꾸고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전용 도면층은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게 해치 패턴 레이어 HPLAYER이라는 데에 저장이 돼요. 거기에 해치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 마침표로 입력을 해주면 현재 도면층으로 객체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단 해치 기능을 사용하려면 버튼은 이쪽에 해치라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 이거 확장 메뉴가 있는데 해치와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사실 이 두 기능은 같은 기능이에요. 밑에 있는 거는 외곽선만 만들어주는 경계라는 또 다른 기능이지만 해치와 그라데이션은 같은 기능입니다. 자, 해치의 전체 명령어는 HATCH고요. 단축 명령어 앞에 한 글자만 H만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본 메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에 창이 리본 메뉴가 해치 작성이라는 걸로 변경이 되셨을 거고요. 만약에 리본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다, 클래식 메뉴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런 해치 및 그라데이션 창이 나올 겁니다. 두 개의 기능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은 요 해치 및 그라데이션으로 작성을 하면 작성한 내용이 화면에 바로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친구를 편집을 할 때에 여기에서 패턴을 바꿨다, 다른 걸로 바꿨다, 그럼 여기 보이지가 않아요.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하고 맞는지 하나씩 바꿔가면서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리본 메뉴를 사용을 하면 바꾼 내용이 바로바로 표시가 돼요. 이런 편의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가급적이면 리본 메뉴를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해치를 먼저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할 거는 패턴 같은 거는 세팅을 먼저 해줘도 되는데 일단 집어 넣고 나서 나중에 넣어도 돼요. 일단 이 두 부분에 집어 넣습니다. 해치는 기본 설정에서 클릭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패곡선에 집어 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여러 선들이 얽혀서 그려져 있다. 그럴 때에 클릭한 부분, 요 부분에 들어가게 돼요. 클릭할 때마다. 그리고 미리 보기로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보여주게 되죠.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 경계가 되는 곳에 너무 많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열려 있다거나 정확하게 닫혀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치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게 됩니다. 어, 일단은 해치를 넣을 부분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요 안쪽에 클릭, 또 다른 쪽에 클릭, 이렇게 넣어 주시고, 실수로 다른 부분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요 경계라는 부분에서 넣다 뺐다를 해줄 수가 있는데, 선택점이라는 게 방금 사용했던 기능이에요. 클릭한 부분에서 가장 작은 영역을 선택해 주는 게 요게 선택점이라는 거고요. 선택은 아예 폴리선이나 선을 선택을 해 주는 거예요.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닫힌 폴리선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계를 선택을 한다는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엔 정확하게 내가 원한 대로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일종의 선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선택하는 선을 선택할 때마다 미리 보기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데에 대해선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로 확인해 가면서 닫혀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집어 넣었느냐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해요. 경계 선택을 할 때에는 일종의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쪽에서 외부 고립 영역을 탐지할 거냐, 일반적인 영역을 탐지할 거냐, 여기서 규칙을 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느끼시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선택점으로 클릭한 위치에서 가장 작은 영역을 칠해주게 돼요. 여기도 이 안쪽을 클릭하면 가장 작은 영역을 칠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객체를 직접 선택하는 게 있는 이유는 여기에 칠해지지 않을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아니면 같은 위치에 같은 선이나 조금 짧은 선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뭉쳐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경계를 자동으로 찾아내다가 오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닫힌 영역을 못 탐지할 때에 그럴 경우를 위해서 직접 객체를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는 게 이 경계라는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뒤에 추가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사용법이 간단하니까 일단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경계라는 기능은 바운더리, 옛날에는 이게 비폴리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비폴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분들은 예전에 배운 분들입니다. 자, 바운더리라서 단축 명령어는 앞에 BO라고 입력을 해주면 요 창이 떠요. 그리고 점선택, 요걸 눌러줘야 되는데 선택이 이미 돼 있어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저 점이 클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한 위치,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 점에서 가장 가까운 닫힌 영역을 하나의 폴리선으로 만들어줘요. 패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요게 연산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해서 해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도 잘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한 번에 안 들어가면 바운더리 기능으로 외곽선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해치해서 객체를 직접 선택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계속 다른 거 추가로 설명하다 보니까 넘어가는데, 진짜 해치를 넣어 볼게요. 패턴은 AR, CONC. 이게 넓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서 끌어서 늘 필수가 있습니다. 위에 한번 클릭을 하고 아래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설명이 어느 정도 됐죠. 그럼 요 특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요거 밑에 거는 해치가 그려지는 도면층을 아예 지정을 해버린다고 했어요. 여기에 해치로 지정을 해놓으면 앞으로 모든 해치는 다 여기 지정된 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패턴이라고 써 있는 건 솔리드냐 그라데이션이냐 패턴이냐, 이게 그룹으로 정해주는 거거든요. 요게 이렇게 보여도
그룹으로 어느 정도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주는 건데 크게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객체의 색이에요. 패턴에 들어가는 색을 여기서 정해주는데 도면층 별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여기에 해치 색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배경색입니다. 객체가 아니라 객체가 아닌 부분, 요 뻥 뚫려 있는 요 부분에 대한 색을 집어넣어 주는 건데 워드나 엑셀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는 바탕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흰색으로 없음으로 해놓으면 출력할 때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고 종이로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각도랑 해치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해치 투명도 같은 경우엔 어떤 게 있냐. 만약에 요 영역 전체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이라고 전체 도면에서 색깔을 집어넣어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솔리드로 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밑에 도면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살짝 투명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빨간색이 칠해지긴 하지만 밑에 있는 객체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 기능인데 옛날에 이 기능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해치들 중에 도트가 있어요. 도트 A, B, C, D 이 도트가 있어요. 점을 찍는 건데 이 점이 미세하게 요 밑에 있는 게 축척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치 패턴을 얼마나 조밀하게 만들 건지 그런 걸 정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조절을 해서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투명도가 없더라도 점이 미세하게 찍혀 있으니까 색은 들어가고 색은 들어갔지만 밑에 있는 객체는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해치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해치 투명도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절을 할 거는 요 각도 부분인데 요 패턴에서는 눈에 많이 티가 안 나죠. 하지만 사선 같은 거를 선택을 해서 집어 넣으면 티가 좀 나요. 자, 여기에서 각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해치를 이 친구 하나 집어 넣고 그 위에 90도 짜리를 겹쳐서 집어 넣으면 격자 무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지금은 이게 아니라 콘크리트.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축척. 이게 조밀하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이고요. 기본 기능이고요. 다 만들었다. 그러면 다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닫기 해치 편지 닫기를 눌러주시면 변경사항이 다 저장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해치를 집어 넣을 때 위랑 아래랑 한 번에 클릭을 했잖아요. 순차적으로 한 번, 두 번 클릭을 했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의 해치로 작성이 돼요. 하나의 해치로 작성이 되는데 때로는 이걸 나누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면적을 볼 때 면적을 볼 때에 면적을 가진 객체가 있어요. 특성 중에 특성의 면적을 가진 객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치입니다. 해치를 작성을 하면 면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면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은 밀리미터 단위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제곱 밀리미터라서 앞으로 점 6개를 보내서 이 전체 색칠해 주신 부분의 면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누고 싶다. 혹은 하나만 패턴을 바꾸고 싶다. 하나의 면적만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해치를 다시 한번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만들어진 거를 나눠주면 돼요. 단위별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아예 분해를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분해하면 블록을 분해하면 하나의 객체로 바뀌었죠. 하나씩 하나씩 객체로 나눠졌었는데 해치를 분해하게 되면 이 패턴에 들어간 무늬들이 다 선이나 점 같은 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도면을 통으로 분해시켜 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도면을 보면 선이 20만 개, 30만 개가 한 번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게 바로 해치를 분해시켜서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객체가 그렇게 많아지면 오토캐드가 엄청나게 느려지겠죠. 그래서 가급적 해치는 분해하시면 안 되고요. 해치 선택을 한 다음에 나누려면 개별 해치 요 항목을 체크를 해주면 각각의 닫힌 영역별로 해치가 나뉘게 됩니다.
해치 집어 넣을 때에 애초에 요 설정을 애초부터 요걸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치를 넣으면 하나, 둘, 세 번 클릭을 했죠. 그럼 해치가 따로따로 클릭할 때마다 한 번으로 나눠서 작성이 돼요. 이거는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버튼으로는 클래식 메뉴 요 별도의 창에서는 개별 해치 작성이라는 옵션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대부분 해치에 대한 건 기본적인 패턴 집어넣는 거에 대한 건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격자 패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 요 바탕에 타일을 집어 넣어 볼 거예요. 직접 발로 밟는 부분에. 거기에 해치를 넣으려면 기능 사용을 하고 격자로 집어 넣는다. 그럼 격자로 된 걸 편한 걸로 격자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유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격을 쉽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저의 평행 간격선은 기본이 1m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척을 조절을 해서 원하는 치수대로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색깔은 도면층색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도면층은 당연히 앞에서 해치로 해놨으니까 해치로 집어 들어갈 거예요. 이 바탕에 한번 클릭을 하면 필요한 영역이 다 들어오지 않았죠?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의 해치로 묶여지게 되면 패턴이 연결되니까 이게 연결되나 안 되나 그것까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간격은 이게 1이면 1mm씩마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300mm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래까지가 300mm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일을 넣을 때 이게 통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격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격자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하나의 패턴이 두 개로 겹쳐서 만들어지게 이쪽에 이중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요걸 선택을 하면 90도 꺾인 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 타일을 집어 넣었으면 이게 온전하게 구석부터 들어가야 시공하기도 편하고 잘라내는 로스가 적어지죠. 근데 지금 보면 이 해치 패턴의 시작은 가운데 쪽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시작 지점이 불분명하죠. 전체 무게중심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요 구석이 요렇게 애매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치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건지 원점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 원점이라는 부분 버튼을 클릭하면 재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 왼쪽부터 치수를 나누는 걸 시작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300mm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해서 작성을 끝냈으면 엔터를 눌러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격자까지는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300mm로 정확히 됐나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죠.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토캐드 2020 버전에서는 요 기능이 조금 편하게 들어가긴 할 거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게 메저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메저가 여기에도 메저가 있어요. 길이 분할이라는 게 저기에도 똑같이 길이 분할 번역을 잘못해서 들어간 건데 요거는 입력한 길이대로 객체를 일정하게 나눠주는 기능이고 요거는 측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명령어는 measure geometry 그래서 MEA SUREGEOM인데 MEA까지만 입력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을 하면 뭘 측정할 건지 거리냐 반지름이냐 각도냐 면적이냐 최적이냐 이렇게 나눠서 직접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거리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라고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해치에는 어, 이게 스냅이 잡히지가 않아요. 객체 스냅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이건 일종의 주석이기 때문에 객체 스냅이 잡혀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에 이쪽에 이상하게 객체 스냅이 잡혀버리면 도면을 그리는데 불편하니까 안 잡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주려면 환경 변수를 하나 바꿔줘야 되는데요. 오스냅 해치
물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아는 분들이 현업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라. 근데 특정 치수로 집어넣어야 한다면 이 기능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 환경 변수가 0으로 돼 있으면 해치의 객체 스냅이 잡히질 않아요. 얘를 1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요 버튼을 쓰면 옵션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바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까지가 300mm다. 이렇게 치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기능 자체가 불편해요.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2020 버전에서 이게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긴 한데 단계별로 나가고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선을 그리는 걸 제일 추천합니다. 길이를 잴 때.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길이를 확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거리 확인을 하는 전용 명령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distance 라서 dist가 전체 명령어고 앞에 두 글자 di만 입력을 해도 길이만 측정하는 전용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한 두 지점의 거리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수평한가 안 한가, 각도는 몇 도인가 이렇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자, 길이를 측정할 때는 measure GUM, MEA, 그 다음에 라인을 직접 그린다, 그 다음에 distance, DI 이렇게 세 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기능 다 썼다 그러면 오스냅 해치 요 값을 0으로 다시 바꿔주셔야 해치의 객체 스냅이 잡히지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번 챕터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해치 투명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왜 필요하고 어떨 때 사용하나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어, 한 가지 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오토캐드는 객체가 한 군데에 여러 개가 겹치게 돼요. 여러 개가 겹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이렇게 겹쳐 있다. 그럼 클릭을 할 때 뭐가 선택되냐? 가장 마지막에 선택된 게 그린 게 선택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여러 개 겹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이 여러 개, 객체가 여러 개 겹쳐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만든 도형이 맨 위로 올라오죠. 도형 여기에서 뭐 사각형을 그린다.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을 그린다.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색칠한 게 맨 위에 올라오죠. 오토캐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린 게 위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치로 해치로 솔리드로 집어넣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색은 집어넣고 이것도 보이게 만드는데 밑에 있는 걸 클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해치는 객체 선택할 때 조금 밑으로 우선권을 밑으로 내리게 돼서 객체에 바로 객체 위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을 때 클릭을 하면 객체가 선택이 되긴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방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있는 기능이 그리기 순서라는 기능이에요. 수정해 보면 드로우 오더에 이렇게 버튼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명령어는 DRAWORDER이에요. 근데 앞에 두 글자 DR만 입력을 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해치만 맨 밑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기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요 버튼을 위치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마우스 커서 어, 객체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리기 순서라는 게 있어서 맨 뒤로 맨 위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치로 덮여 있을 때 얘가 불편하면 그리기 순서로 맨 뒤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일괄적으로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요쪽에 있는 편의 기능이 더 많습니다.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도면에 있는 모든 해치가 맨 뒤로 다 떨어져요. 문자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문자가 도면에 있는 모든 문자가 맨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런 일괄 기능, 이런 기능으로 사용을 해서 순서를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괄 기능들이 단축키가 있는 게 있어요. 해치를 맨 뒤로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해치 to back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해치에서 H, back에서 B 해서 HB라는 명령어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밖의 기능들도 text to front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 text to front, text to front 이렇게 해서 어떤 객체를 앞으로 가져올 건지 명령어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문자보다는 해치를 맨 뒤로 보내는 기능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HB까지 알고 계시면 해치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끝나고요. 여기서 추가로 알면 좋은 것들이 연관 해치라는 기능과 해치에서 경계선을 뽑아내는 기능인데 경계선은 굉장히 편해요. 그냥 도면 만들다 보면은 그냥 해치만 딸랑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지우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럴 때 여기서 P라인, 요 경계선, 요거를 뽑아낼 때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치 한 개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경계 생성을 누르면 폴리선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현재 램 도면층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랑 연관 해치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많아서 연관 해치가 뭐냐 하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두 개가 서로 다르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해치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게 서로 달라요. 이 친구는 외곽선에 이렇게 선이 표시되는데 표시되고 그립도 나와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집어넣었던 얘는 그립이 표시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차이점들은 동영상을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해치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끝난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그 전에 이 캐드 고수의 비밀 2번과 3번 애드 셀렉티드로 똑같은 패턴의 해치 한 번에 다시 넣는 거 그거랑 다치지 않은 객체에 해치 넣는 내용 요렇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해치에 대한 내용은 완벽히 끝납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5번 챕터 5 다섯 번째 챕터에서 수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